토끼와 거북이 중 누가 더 빠를까요? 저는 토끼요. 그런데 전래동화에서는 거북이가 최종 승리를 했었죠. 느릿느릿 걸어도 빨리 뛰며 쉬면서 꾀를 부리는 토끼를 거북이가 이겼어요. 벌써 3월하고도 반절이 지났습니다. 토끼 해인 2023년 3월 20 월요일 2주 만에 찾아온 낭만 무지개입니다.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잠시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수다 떨며 차 한 잔의 여유와 유한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낭만 무지개입니다. 동력 저편에 먼 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멈출 곳을 집시되어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서산 저 너머 해가 기우면 쳐버리는 날개를 내가 숨 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안녕하세요. 우지개 DJ 덕분에 인사드립니다. 전주 출생인 박정식 가수의 천년바위 첫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천년바위는 여러 층이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10살 황민호 군이 천년바위를 경연곡으로 불렀어요. 중년 평가단은 천년바위의 정석이지 않았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의 오프닝으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끼는 토끼대로 영리하고 명석한 동물이고 거북이는 거북이의 느림은 있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또한 사신 중에 하나인 현무이기도 합니다. 이와 연관된 곳을 오늘 찾아갈 예정인데요. 찾아갈 곳은 전주 깊은 역사가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이쁜 동네입니다. 3월 유한을 받고 여유를 찾아 낭만무지개 청취자님과 건바위, 칼바위의 뜻을 담고 있는 전주의 금암동 이야기를 금암동을 자주 지나다니시는 분,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 분과 금암동에 가까이 사시는 분, 그리고 금암동에 내공이 틈틈이 쌓여있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금암동을 한 달에 3번 정도 드라이브하는 크리스탈 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칼바위가 있는 금암동과 가까운 위치에 살고 있는 장에스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도서관을 자주 가고요. 사진 찍고 여행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오, 네. 사진 찍고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지금 3월달이라 여행하기 딱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오셨는데 어느 곳을 찾아가는지 오늘 이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Yes, Togg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ah, let's go.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잘
거북이의 비행기였습니다. 자기소개서부터 나누고 있는 금암동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금암동은 어디에 있는지, 왜 금암동으로 불려지는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금암동인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전주군 부북면 지역에 있었으며 칼바우 또는 거맘이라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1914년에 휴암리, 거맘리, 용산리, 사평리, 두진리, 수리, 그리고 내명지리, 구암리, 송정리, 외명지리, 사천리, 사리, 이동면, 주동리, 어은리, 조촌면, 상가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거맘리라고 하여 이동면에 편입해 1930년에 일부가 전주읍에 편입되어 소화정으로 개칭하였다가 1940년에 그 나머지가 전주부에 편입되어 덕진정과 거맘정이 되었고 1946년에는 정을 동으로 개칭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1957년에 동쪽은 인우동 2가, 서쪽은 덕진동 1가, 북쪽은 덕진동 2가, 남쪽은 금암동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법정동인 금암동은 행정동인 금암 1, 2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 불악으로 칼바우, 구암, 거맘이 있고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전주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북부시장, 전북은행 등이 있고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이 이렇게 금융기관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어은리도 잠깐 나왔잖아요. 네네. 진북동을 어은리 그쪽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금암동이 여러 이제 지형이 일제 감정기 시대에 사실은 행정구역이 약간씩 편입이 됐어요. 편제가 되는 편제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법정동 이야기했고 행정동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소유권 주장할 때 뭐가 필요해요? 소유권 주장할 때 우리가 집 소유권 주장할 때 법이 필요하잖아요. 내 땅이야, 네 땅이야 할 네. 때는 법정동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리고 우리가 주민센터,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얘기했는데 주민센터 갈 때는 행정복지센터라고 써 있잖아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센터가, 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 시내에는 35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금암도 간략하게 저도 좀 헬리님 소개에 덧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헬리님이 이렇게 금암동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에 반해서 금암동 하면 어떤 곳인지 알려주실 분이 또 크리스탈님이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요. 저요. 네네네. 준비를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금암동 하면 개방형 창에 금암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예쁜 카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큐레이션 코너가 마음에 들어서 그 코너에서 책을 읽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한 권 정도 뚝딱 읽은 후에 얇은 책입니다. 시집? 아니죠. 전래동화 같이 그런 얇은 책이죠. 창작 토끼와 소설 거북이? 같은 거죠. 아, 그런 거죠. 네.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이동을 했더니 2층엔 한 코너에 미술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관람을 하고요. 3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전주의 동쪽이 한눈에 보이고 탁 트인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 뷰 맛집이죠. 네, 너무 좋았고요. 여기가 진짜 카페인가? 도서관인가? 옥상을 개방으로 그럴 정도예요. 오픈을 해놨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네. 있는 쿠션이 큰 쿠션. 쿠션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쿠션을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몰라요. 아, 그래갖고 올라가면 3층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쿠션이 실내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쿠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지금 날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정말 좋잖아요. 네,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1층에서 차를 네, 테이크아웃 카페 해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었고요. 네. 저는 당연히 지인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책 이야기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 공간 같은 금암도서관에는 자유스럽게 와서 공부도 하고 책을 편하게 읽는 공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도서관의 특화 부분은 여기에 이 금암도서관은 뭐냐면 옛 고서. 옛 고서가 많이 있다 해서 이 금암도서관의 특화는 옛 고서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여기에는 고서가 많이 있다라는 게 특장점이에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려오면 동네 책방이 있는데요. 다양한 책도 많고 강연도 한다고 합니다. 인근 학교에서 학년별로 책 고르는 경험을 하러 나들이를 온다고 해요. 다른 지역 독서 동아리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각각의 전주시에는 송천동에도 있고 서학동에도 있고 소소하게 동네 책방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지난 방송에 저희가 헌책방 동문 네. 헌책방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이제 동네에는 예전에는 문방구 서점 같이 있는 문방구랑 같이 파는 서점이 있는가 하면 거기 동네 책방에는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서신동에도 있고요. 팔북동에도 있고요. 송촌동에도 있고요. 인후동에도 있고요. 각각의 동네 책방이 있으니 전주에는 정말 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금암도서관에 한번 다녀왔는데 아, 네.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처음에 찾아갈 때 굉장히 길이 좁고 그래서 맞아요. 좀 힘들었어요. 내비가 그렇네요. 그렇게 알려줘요. 그 네. 모래내 시장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힘들었는데 네. 또 주차도 힘들었는데 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반전이 다른 있죠. 세계에서 반전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또 그 옥상까지 올라가면서 그냥 감탄에 감탄을 아, 하면서 갔는데요. 네. 1층에 내려와서 그 사서분한테 네. 여기가 언제 섰냐 아, 네. 이 도서관이 그랬더니 네, 네. 80년대에 맞아요. 있었다가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다녀본 뭐 서울시청 도서관 네. 또 코엑스의 뭐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네, 또 네. 유명한 데도 있잖아요. 네. 저 안 가봤어요. 근데 너무 가봐야겠네요. 좋은데. 네, 강추합니다. 네. 그리고 전주에 좀 전에 그 덕분내님이 말씀하신 여러 도서관들이 있는데 네. 그보다도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라고 아. 말씀을 드렸더니 네. 정말 그 쓰리밥 죄송합니다. 안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냥 세세하게 다 설명을 사서님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남자분이셨어요. 아, 지금 네. 이 방송 듣고 계시면 굉장히 흐뭇해하실 건데 슬리퍼요 신고. 예, 제가 거북바위도 물어봤어요. 아, 네네. 어디냐 그랬더니 실제로 네. 실내와 바람으로 저희를 이끌고 오. 거북바위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와. 그래서 멋있네요. 너무나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박수 한번 싶습니다.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금암도서관에 대한 정말 그 뭐라죠 호감도 네. 굉장히 어? 올라갔습니다. 예. 사실은 금암도서관은 80년대에 지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80년대에는 저 초등학교 때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이런 독서실 문화가 많이 있지 않아서 독서실 가면 정말 그 음치마 깡패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학교 밖 친구들이 아닌 정말 그 비행의 온상이라고 할 정도로 못 가게 했고 도서관은 정말 옛날에 미팅하는 장소가 아닌 헉헉대면서 금암도서관은 지금도 가보시면 아까 찾기 힘드셨잖아요. 네.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더웠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유일하게 가서 책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가서 딱 갔는데 열람실이 다 차 있어. 그러면 이제 언니하고 나하고 2년 차이 나거든요. 이제 언니는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가지. 열람실에. 그리고 못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사실은 금암동에 이 말처럼 바위암자 써 있거든요. 그 한자가. 그렇기 때문에 언덕에 바위산이 그렇게 힘들게 올라다녔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금암동에 그 추억만 있지 이번에 이제 금암도서관에 갔을 때 리모델링 된 후로 너무 뷰 맛집이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광경이랑 이런 것들은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도드라지게 나온 것 같아요. 뷰 맛집. 네. 도서관의 그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면 아주 드높았는데 하나가 좋으니까
나머지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주차를 이렇게 일자 주차로 했는데 돌아서 바로 도로와 이어지게 네. 그렇게 한 점도 아 맞아요. 예. 그 생활도로. 예, 예. 주차장이 따로 없고 네. 바로 길가로 이어진 점도 편리했습니다. 아 이제 가기 전에는 힘들었는데 네. 사수님 덕분에 주변이 좋아 너무 보여요. 아름다웠어요. 나비 효과가 아니라 좋은 효과가 좋은 효과. 효과. 아 네. 좋으네요. 강추합니다. 네. 헬리님은 또 다른 또 방문을 하셨을 때 또 좋은 점이 있으셨을까요? 네, 1층을 봤었을 때 어린이 자료실 그 책상이나 의자를 보니까요. 정말 아이들이 와서 쉽게 읽고 정말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됐어요. 비행기를 연상하게 하고 뭉게구름이 있는 그런 책상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분들끼리도 같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너무 편안해 보이고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막 앉아가지고 네, 신발 벗고 막 같이 어울려서 같이 책을 읽고 편하게 있다가 와도 될 것 같은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네. 아, 또 1층부터 다양한 것을 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그 외에 금암동 하면 어떤 곳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씩 회심의 미술을 품고 있는 크리스탈십. 네, 저는 금암동 하면 아까 지금 지역으로 말해서 금융 중심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금암 그 네. 세금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은행 봄전에 간 적이 있어요. 본점에는 본점. 네. 네. 매년 산타 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가보기도 했죠. 저는 들어보기만 했지 계속 갈 때마다 뭔가가 일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 누가 떠오르죠? 산타잖아요. 산타. 네. 그래서 산타를 찾아서 산타 마을을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가고 매년마다 테마별로 해가지고 꾸며놓은 곳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들끼리 나들이 가는 아무나 코스로 방문을 했어요. 할 네. 수가 있나요? 아무나 네. 가능합니다. 네, 아. 주차도 가능하고 편리하잖아요. 은행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좀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조금 붐벼서 그냥 한 12월 말쯤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인증샷 찍고 그냥 가족들끼리 좋은 추억을 남기고 그 주변에 이제 진짜 맛집을 산타 들렸던 있어요? 거죠. 전 산타를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요. 네, 산타가 올해 믿고 있어요. 올해 겨울에 산타 할아버지 저희 집에 꼭 방문 좀 해주세요. 이 방송을 들으면요. 방문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장혜스토님은 또 어디가 또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글쎄요, 그 전북은행 본점 뒤에 네. 그 맛있는 거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네. 근처 저도 갔어요. 가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무슨 헌인데 그 뭐야 약선 요리 그 채식 요리. 예. 네. 그 약순 요리. 굉장히 그 다른 사람하고 갔을 때 좀 접대하기 좋은. 감명 깊었던 네. 그런 장소가 갑자기 생각났고요. 이 금암동 하면 또 그 육지구가 있죠. 맞아요. 육지구, 사지구, 오지구, 칠지구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육지구. 제가 그 80년대에 삼천동에서 살았는데 네. 친정집이 인우동이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삼천동에서 인우동을 가려면 30-40분 정도 이렇게 꼬불꼬불 가야 되는데 이 지금 말하는 백제로가 생기면서 네. 일직선으로 쭉 가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여정 중에 전북은행도 있고 그 근방 일대를 육지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큰 도로가 80년대 후반경에 생겼었어요. 맞아요. 저는 금암동에 살다가 인우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때가 전주역이 사실은 지금 시청 있는 자리가 전주역이 있었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80년대에 전주역이 지금의 현재 전주역 자리로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대로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인우동 육지구 그쪽이 개발이 되고 저희가 아파트 당첨이 돼서 인우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금암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금암 국민학교였으니까 금암 국민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 당시에 금평초등학교가 이제 인후 육지구가 개발되면서 금평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80년대 중반에 그 삼천동에서 친정집을 다니는 그 과정에서 진짜 그 공사 현장을 실제로 보셨겠다. 눈으로 보면서 네네. 오늘날의 이제 금암동 백제로가 이렇게 형성된 것을 아. 봤고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니까요. 금암동의 역사와 함께하신 함께 장혜수 왔다 갔다 하셨네요. 네. 저는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와 지금이랑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죠. 몰랐던 내용을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또 네. 이렇게 추억이 새록새록한 동네가 또 금암동 일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잠시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수다 떨며 차 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남만무지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암동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소중한 추억을 좀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KBS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효자동이요. 지금 서부 신시가지라고 불리는 효자동에 있죠. 네네네. 예전에는 이 금암동에 있었어요. KBS 전주방송 네네. 총국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팔달로변을 지나다 보면 네. 높게 이렇게 전파 탑이 맞아요. 서 있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었고 그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아 저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있을까?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혹시 올까? 맞아요. 그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도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 근처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KBS 방송국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옆에 KBS 방송국 옆에 동네에 제 친구가 살았어요. 그래갖고 그 언더바지에 맨날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끝나고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철길도 있었는데 지금은 철길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또 계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높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송국 옆에 무슨 큰 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돌들이 뭐였는지 사실은 궁금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의 바위도 있고 동굴도 있네라고 왔다 갔다 했지 사실은 그 바위가 뭔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알게 됐거든요. 어떤 분이 또 그 바위를 다녀오셨을까요? 네, 제가 다녀왔는데요. 거북바위는 천년 이지움 아파트 안에 있는 전주 천년 보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길이 17m, 폭 5.3m, 두께 2m, 그리고 무게 무려 250톤에 이르며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서기 900년 백제의 부활을 꿈꾸며 조성한 도읍지 전주의 사신 방위산 체계를 청룡은 완산칠봉에, 백호는 기린봉에, 주작은 승암산에, 현무는 거북바위를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전해지는데요. 무병장수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북을 통해 전주 시민 모두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길이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미래유산으로 재정비되었다고 하는데요. 무병장수와 다산을 바라시는 분들은 들려보시고 오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너무 또 그 거북바위의 큰 모음체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셨어요. 방금 잠깐 설명해 주신 미래유산은 100년 후손들에게 100년 후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무형의 유산들, 자산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지정을 하는 유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의 미래유산 1호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네. 오늘 덕분내님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 그래요? 죄송해요.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래유산은 1호가 경기장, 공설운동장 있죠. 공설운동장이 시민 기금으로 만들어낸 그 기금으로 건설이 된 공설운동장이에요. 덕진 금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미래유산 100년의 가치가 있는 후손들에게 알려줄 가치가 있고 그런 유산을 가치에 가지고 버금가는 이 거북바위는 10호
미래유산 1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 지정인 거고 우리가 아까 장혜스터님이 다녀오신 거북바위는 지역 주민이 이렇게 만들어낸 지정해주신 만년된 거북바위라고 합니다. 예, 그 주변에 구암정이라는 네, 정자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암정을 세우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이사를 가고 거기에 거북바위 공원을 구성해 놨다고 네. 지나가시는 네. 강아지를 안고 계시는 오. 주민분하고 또 잠시 오. 이야기를 아유 나눠봤었습니다. 또 많은 소식을 또 전해주셨네요. 주민 네. 그다음에 사선 선생님 많은 도움에 이 금암동이 정말 다 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살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지금 금암동 거북바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거북바위만 둘러볼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또 볼거리나 먹거리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쪽 부분은 또 다른 볼거리가 있는데요. 혹시 금암동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북이 관련이겠죠?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거북이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거북이일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거북이가 나오네요. 네. 금보기와 금북이입니다. 아, 거북이를 형상화한 캐릭터이고요. 금암 도서관에서 자연적 주인 지정 거북바위를 보러 가신다면 금암동 캐릭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소원 카드를 적어 달아놓기도 하고요. 주민들은 운동도 하고 도로 이름도 거북바위로이거든요. 동네 벽화가 이쁘게 꾸며져 있고 특색 있는 건 문패가 거북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문패가 다른 동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금암동 캐릭터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잠시 쉬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와 자주 가던 그 술집에 혼자 널 생각하며 소주 한 잔에 그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 한 잔에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해내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그 사람 왔었다면 혹시 혼자였나요? 그녀에게 전해줘요. 나 그때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해내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다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그게 잘 안 되나 봐. 습관처럼 아니 예전처럼 우리 두 번 다시 돌아갈 순 없나요? 내가 싫은 건가요?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황인욱의 포장마차 함께했습니다. 포장마차가 지금도 있나요? 예, 있어요. 있구나. 예전에 포장마차 생각하면 TV 속에 나오는 이모 국수 한 그릇 아니고 안 하고 한 접시 이렇게 포장마차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포장마차 하면. 저는 포장마차 하면 시장이 떠오릅니다. 포장마차 하면 시장. 네. 네. 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은 5일에 한 번씩 장이 섰는데요. 네. 엄마 따라서 시장에 가면 설레임과 활기가 가득했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가게가 천막을 치고 물건을 팔고 했답니다. 지금 너무도 흔한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 얼마나 그 당시 먹고 싶었는지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하고요. 어른이 되어서 이제 시장. 네, 어른이 되어서 방학이 되면 고향을 찾곤 했었어요. 네. 어릴 적 시장에 섰던 그 자리에 가보면 횡하니 텅 비어서 스산함만이 가득해서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슬픔? 또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 부재의 슬픔을 느끼는 그런 그 시장, 아련하게 조금 아련한 느껴지게. 추억의 시장이 수정. 떠오릅니다. 네. 전 장혜수도님이 지금 말씀하셨더니 천막이라고 하니까 네. 저는 천막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천막. 네. 저는 시장에 저는 가면 행사. 다르네요. 저는 천막하면은 네. 엄마 손잡고 짜장면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짜장면이요. 네, 전 항상 엄마 짜장면 사줘 하고 쪼르면 엄마가 알았어. 조금 이따 사줄게. 왜 이렇게 핸드폰 보채? 갖고 와 요즘에는. 좀 달라졌던 분위기죠.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시장에 나들이를 가면 꼭 후루루루 네. 짜장면을 입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래내 시장 하니까 딱 떠올랐던 거예요. 네. 저는 혹시 모래내 제과점에 눈에 띄는 애를 이렇게 길게 팔았던 올해는 기억이 제가 있어요. 좀에. 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조금 자주 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인근에 살아서 저는 그냥 사달라고 언니 많이 좀 지금도 사줘 모래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제과점이 이런 눈에 찌게 이 과자가 있나요? 다른 데는 짧은 게 나와요. 이게 좀 짭다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옛날 눈에띄가 과자 나오는데요. 파는 그런 곳에서 파는 거죠? 아니요, 제과점. 아니요, 제과점이죠. 제과점. 네, 네. 거긴 좀 길게 나왔어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아. 거기가 어렸을 때는 뭔 좀 달달한 걸 좀 지금도 달달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잘 그- 부서지는 눈에 네, 띄네. 그래서 조심히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알죠? 주변이 너무 그렇구나. 네. 그래. 모래내 시장. 그다음에 그 모래내 시장 하면 또 다른 먹거리도 저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옥수수. 옥수수. 모래내 어. 시장 옥수수 유명한데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못 먹어봤어요. 저희는 남편이 옥수수를 좋아해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일부러 가서 옥수수를 사요. 그 길가에 그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네. 파는 데가 있는데 한 번씩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단골집이 있으시구나. 네, 있어요. 그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 단골집. 우리 신랑도 옥수수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올 여름에 저희 아빠의 정성스른 옥수수를 한 번씩 준비해서 드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유, 기대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살짝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 모래내 시장 안에 다양한 먹거리도 이렇게 많은데요. 저는 순대를 먹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순대. 맛있었어요. 네. 순대 어떤 식으로 거기 모래내 또 여러 가지 맛집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순대 맛집도 유명한가 보네요. 네. 맛집도 한번 찾아가 볼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홍어회. 홍어회. 네. 삭힌 홍어일까요? 아니 아니면 그 거기가 두 종류가 다 있던 것 같아요. 그 주차장 모래내 지금 가면 시장 주차장 있거든요. 예. 그 시장 주차장 안쪽 길로 들어가면 홍어회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어회 반찬집이에요. 그러니까 반찬집인데 그 삼천동이나 이런 데 가면 아예 통으로 이렇게 팔아요. 홍어회가 삭힌 거 안 삭힌 거 해가지고 파는데 거기는 그냥 딱 봉투에다가 이렇게 얼마치 이렇게 그람수 재가지고 가격이 조금 세요. 근데 한번 꼭 가야겠네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틈나가지고 왜 거기도 금방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틈내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시장 그 통로에 보면 또 가마솥 통닭 그거 맛있어요. 옛날 통닭이라 맞아. 예. 있는데 거기 옛날 시장에서 파는 왜 통닭은 그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닭발이랑 닭
모래찜, 똥집이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나는 그 맛에 시장에서 파는 통닭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맛있죠. 그거 발골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거 외에 또 다른 또 소개해 주실 시장의 먹거리 있으실까요? 아, 네. 이번에 돌면서 하나 네. 발굴한 곳인데 네. 할머니께서 네. 그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파시는데 그 마 있잖아요. 마. 마. 네. 마 하얀색 하얀색 긴 예. 그게 그 아침에 먹으면 참 좋다고 맞아요. 우유랑 맞아요. 같이. 예, 그 말을 듣고 언제 마를 사야지라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굉장히 질이 좋은 마가 있더라고요. 아.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참 고마운 생각이 드네요. 오, 이번에 돌면서 옥수수 네. 맛집 많이 발굴하셨는데요? 많이 발굴했어요. 저희도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어딘지 이 방송 끝나고 네.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이야기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그 마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마에다 어렸을 때 이렇게 가족분이 이렇게 꿀을 타가지고 차를 정말 맛있게 타서 마셔봤던 적이 있었어요. 건강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마차 얘기를 들으니까 마차를 마시고 싶은 또 오, 이런 생각이 마차. 네. 네. 아무튼, 마차도 좋지만 네. 그 생마를 깎아가지고 네. 그냥 생식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뭐 건강에. 그 맞아요. 근처 이거 뭐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그 점액? 네, 그게 위에 그렇게 좋대요. 아, 네. 그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그거 잘 못 먹지 않나요?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맛- 무맛이지 않아요? 네. 무맛. 무맛이에요. 무맛이에요. 무맛. 음. 근데 아무 맛이 없는 거죠? 건강 생각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건강을 건강 챙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네. 사실은 전주에는 또 크고 작은 시장들이 또 많이 있고 동네에 또 장도 많이 쓰고 해가 떨어지면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노점상들이 또 많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중앙시장에 가면 떡골목이 유명하고 남부시장은 또 남부시장만의 또 한옥마을과 연결된 야시장, 청룡물 되게 유명하잖아요. 남부시장 하면 또 새벽시장이죠. 네, 새벽시장. 그 주로 그 도매로 하시는 분들이 예. 그 상인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제공하는 음. 새벽시장이 거의 아주 유명합니다. 경매처럼. 저도 네. 한번 그 새벽 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네. 꽃게철에 꽃게를 네네. 사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약간 술을 좀 드셔서 저희들한테 그냥 막 퍼주는 퍼주었던. 오, 논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날 꽃게 파티를 했어요. 저희는 가족들이랑. 좋았겠네. 네, 그래서 네. 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시장의 아련한 추억까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금암동 이야기, 그 다음에 미래의 유산 이야기, 금암동이 어떻게 왜 금암동의 유래까지 잘 설명해 주셨어요. 도서관, 시장, 먹거리, 맛거리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거북바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금암동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이야기가 빠졌네요. 오늘. 좀 우리가- 아쉽네요. 네, 인천공항도 거기서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리무진도 네. 타고 있죠. 거기가 금암동이라는 거. 네. 예전에 또 금암 분수대도 되게 유명했고 그랬죠. 네. 네. 지금도 그러니까 없어졌다가 분수대가 생긴 지 얼마 또 안 됐잖아요.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생겼는데 아무튼 그런 곳이 있는 곳이 금암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금암동과 연관된 추억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코너가 조금 공부하는 학습하는 코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도 하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 모래내 시장과 금암 도서관 또 네. 거북바위를 돌아보면서 네, 네. 전주에서 몇십 년을 살았어도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네. 우리 고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오.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헬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도서관이랑 그 거북마을 돌아보면서 이런 길은 이렇게 전주 살면서도 제가 나름대로 지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알아보면서 처음 가봤어요.
이렇게 지형이라든지 높은 계단 뭐 이런 길 KBS 뒤쪽 그 마을 길도 너무 알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북바위라는 이 미래유산에 대한 공부이자 네, 그런 장소를 가본 것도 정말 뜻깊은 네,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암동 소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 조심히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잠시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수다 떨며 차 한 잔의 여유와 유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낭만무지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무지개, 떴다 무지개입니다. 어디에 행복한 무지개가 떠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행복한 무지개가 도서관에 떴어요. 도서관 여행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 도서관 여행은 특별하고 이색적인 전주의 도서관 여행인데요. 12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회 운영합니다. 구석구석 하루 코스, 쉬엄쉬엄 반일 코스, 야간 코스가 있고요. 책과 함께 나들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참고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도서관 여행 해설자가 동행하며 도서관 해설, 기록물 및 홍보물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죠 다들?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 책사랑 포인트 책쿵 20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책을 아마 사랑하시는 분들이면 책쿵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대상은 전주시민, 전주시립도서관 회원 및 책쿵 20 서비스 가입자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되며 시민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포인트로 책값을 할인받는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 혹은 책쿵 20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지개는 아름답게 떴네요. 여러분, 쌍무지개로 열심히 이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내일은 춘분입니다. 춘분은 24절기의 네 번째로 낮과 밤이 같아지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낮과 밤이 같아지고 3월이 넘어가는 이 시기, 때로는 나른하고 월요일병에 지치는 날이거나 오늘같이 무지개를 쫓아보고 싶거나 가끔 힘들고 지칠 때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보세요. 여기저기 삶의 소리가 들리는 시장으로. 시장은 새벽에도 사람이 많고 해가 있을 때도 사람이 많아요. 부쩍부쩍 사람 소리가 나는 늘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지칠 때 시장을 가곤 합니다. 덕분에 감사함을 느끼고 오곤 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잠시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수다 떨며 차 한 잔의 여유와 유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낭만무지개였습니다. 낭만무지개 DJ 덕분에는 유상로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들리며 마무리 인사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뵈어요. 내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은 지샌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녕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끝없이 머물게 하여 주오. 한순간 스쳐가는 그 세월을 내 곁에 머무도록 하여 주오. 꿈으로 끝나지 않은 사랑은 영원히 남아 언제나 내 곁에.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오. 그대 긴 밤을 지샌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